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휴일 잘 쉬시고 계시나요? 지금 시간이 9시 45분에 이 밤중에 올리는 이유는 제가 내일 아침에 장거리 운전하고 떠나서 화요일 저녁 때 돌아오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이제 공개 방송을 못해요. 이제 멤버십 방송은 노트북으로 가져가서 하는데 엑셀 작업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잔뜩 올리고 갑니다. 오늘 여러 개 올렸는데 많이들 오늘 올린 것 좀 봐주세요. 자, 오늘의 제목은 아까 아침에 임시 방송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또 중간에 또 소리가 안 들어왔더라고. 근데 그거 일부러 그런지 아시죠? 착한 사람 귀에는 다 들릴 거예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자, 이제 이번에도 어제 오늘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동대문구 폭등에도 송파구 폭락은 좀 무섭네요. 저는 왜 이렇게 무서운 게 많어? 자, 동대문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게 많이 떨어졌던 데는 많이 올라요. 그렇지만 송파구가 올랐다가 빠지는 거에 비하면 한참 낮죠. 동대문구는 전고점도 못 넘었어요. 송파구는 전고점을 한참 넘어 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은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몇 개 구는, 그러니까 많은 구는 상당 오르고 있는데 시가총액 뭐랄까 반영도를 봤을 때는 강남 3구나 이런 데가 빠지면 서울 아파트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아침에 봤던 거죠. 자, 이 중에서 오늘 거래됐던 것 중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오늘 거래됐던 중에 송파구가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 송파구가 빠진 거는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아주 중요한 맥점에서 똑 부러져 버린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서대문구도 오르죠. 그 다음에 동대문구도 오르고 중량구도 오르고 노원구도 오늘 올랐어요. 그렇지만 월간으로 봤을 때 노원구는 여기 노원구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는 가장 많이 올랐어요. 물론 금천구가 더부터 올랐지만, 자,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대부분 신고되는 게 4월 달께 더 많아요. 오늘 신고된 거를 5월과 4월 거 이렇게 같이 신고가 됐는데 분류를 해보면 5월 것보다는 4월 게 신고가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동이 좀 커요. 송파구가 1.02%꽤 마이너스가 컸죠. 얘가 오늘 더 커졌다니까. 0.2%인가 더 내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별로 보면 이렇게 너무 크네. 이렇게 보면 보세요. 강남구도 여러 개가 하락했지만 레드펠이 급반등을 했어요. 근데 언론에는 요 급반등한 것만 또 뉴스에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5억 떨어진 거는 방송 안 하다가 3억 급반등하면 또 와 3억이나 올랐네 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또 7억 빠지면 또 방송을 안 해. 자, 서초구는 그래도 원베일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반등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다음에 오른 거라고. 자, 송파구 보세요. 송파구는 여기까지 뭐 다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 이 중에 레이크 팰리스가 더 많이 빠졌지만 리센치가 빠진 게 오늘은 커요. 리센치가. 왜냐면 리센치가 레이크 팰리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아니 그러니까 세대수가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가격도 더 높아.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면 시가총액은 얘가 준 것보다 얘가 준 게 더 많이 줄었어요. 자, 요걸 위주로 보겠습니다. 방금 본 겁니다. 자, 이걸 보면 2021년 2년도를 고점으로 봤을 때 그때를 100으로 놓고 빠졌다가 다 반등했잖아요. 그리고 전고점을 넘은 윗동네에 있고 아직도 못 놓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동네 있고 아예 오르지도 못하고 빌리기는 동네 있잖아요. 자, 이거를 볼게요. 이거 어제 겁니다. 어제 오늘 뭐가 좀 바뀌는 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눈이 침침할 것 같아 갖고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요 부분을 윗동네를 캡처했고 아랫동네를 캡처했고 따로따로 확대해서 어제 오늘을 할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 윗동네 지금 꺾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연말이거든요. 연말부터 강남구 폭락하는 거 보세요. 송파구 폭락하는 거 보세요. 그렇지만 반등했다가 좀 멈췄죠. 조만간에요. 송파구 재차 하락 이런 동향조사도 나올 거예요. 동향조사도 결국은 호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호가를 억지로 올린다고 해도 요게 까마귀 요게 서울 평균입니다. 서울 평균.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어제 겁니다. 어제 오늘. 자, 보세요. 서초구 오릅니다. 어제 오늘 올랐죠. 원밸리가 올랐다니까. 네, 어제 오늘. 강남구 보세요. 강남구는 빠진 거 오른 거 막 섞여 있어. 이거 빨간 거 있죠. 근데 문제는 송파구 보세요. 분홍색. 어제 오늘 뚝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좀 조금씩 빠져요. 자, 이번엔 아랫동네입니다. 아랫동네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동대문구랑 서대문구가 아주 가파르게 지금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어제 오늘 더 오르죠. 동대문구 올라, 서대문구도 더 올라. 여기 강북구는 오르고 내리고 섞여 있네. 그 다음에 도봉구는 내려. 가장 못 오른 도봉구가 오늘도 빠지네. 그쵸? 이게 섞여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얘네들 지금 동대문구 이거거든요. 동대문구
이 고점을 못 넘었다니까. 예를 들어서 올 초나 작년에 아파트 살려고 동대문구 아파트 갔다가 다시 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너무 올랐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21년도 고점에 영끌해 갖고 산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 아직도 3억 손해봤는데 아직도 2억 손해봤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평균적으로. 그리고 강남구는 아니 얘는 왜 맨날 빠진대? 1월달에도 빠지더니 3월달에도 빠지고 오늘도 빠졌네? 그러지만 21년 고점에 산 사람들은 나 아직도 10억 먹었는데 나 15억 먹었는데 아유 2, 3억 깨진 거 괜찮아. 나 20억 먹은 상태에서 3억 깨졌어. 괜찮아. 이거는 뭐야? 여기 있는 집주인, 동대문구 집주인들은 야 최근 들어서 한 3억 올랐는데 나 5억 손해봤다가 3억 회복해갖고 아직도 2억 손해봤는데, 즉 시점마다 그 다음에 매매 주체마다 매수하려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 올랐네 그러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우 내 거 언제 본전된대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 막 폭락하니까 불쌍하네 그러지만 여기서 볼 때는 와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트 판 사람 입장에서는 나 괜히 팔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자 맞습니다. 이거 봤죠? 어제 오늘 봤죠? 자 이거는 아까 거는 21년도 전후의 고점을 100으로 놓은 거고 이거는 올해만 보는 거. 올해 1월 달을 100으로 놓은 거예요. 자 연간으로 요 밑에 있으면은 연간으로 하락이란 뜻이에요. 연간으로 상승이란 뜻이고 얘네는 많이 오르는 애, 얘는 많이 떨어지는 애. 자 어제 오늘 보세요. 동대문구 더 오르죠? 어제 오늘 더 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홍색 보세요. 아니 파란색 보세요. 파란색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이 여기 송파구예요. 어제 오늘 뚝 떨어진 거 보이세요 여기? 어제 오늘 뚝 어제 뚝 보이세요? 송파구는 반등했다가 이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더라고. 자꾸 싼 계약이 자꾸 떨어진 계약이 하니까 그러다가 오늘은 뚝 떨어져 버리네. 이러면 주간 동향도요 2, 3주 있다가 송파구 재차 하락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니까. 계속해서 호가 올리는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100사람 중에 막 호가 올리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은 나 안 올려도 되니까 나 꼭 팔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더 그렇지. 오구 때문에. 자 이거는 어저께의 전국 월간 5월달 4월달입니다. 어제 오늘 요게 변동분이에요. 당일 변동분. 자 경기도가 하락했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하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0.13% 플러스가 0.08% 플러스로 줄었죠. 어제 오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오늘 올랐다며. 그러면 어저께 0.60이 0.50으로 낙폭이 줄었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특히 충남은 확 줄었네. 충남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1.0에서 0.6으로 확 올랐네. 그 다음에 보세요. 제주도가 거의 강보합 정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커지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은 똔똔이야. 근데 4월 달은요 다들 급락이에요. 국토부 실거래가 어저께 제가 오늘 아침 방송한 거 봤죠. 국토부 실거래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근데 지금도 동향조사 호가는 올라간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자 서울입니다. 서울 이게 어저께 거예요. 어제 오늘 변동물을 보세요. 송파구가 많이 빠졌죠. 도봉구도 많이 빠졌죠. 근데 노원구는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 중구 올랐고 서대문구 올랐고 강서구도 많이 올랐네요. 자 어제 오늘 자 송파구 볼게요. 송파구 어제 오늘. 근데 송파구가 이번 달은 0%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다시 해보니까 또 0%야. 뭐가냐면 5월달 게 바뀐 게 아니라 4월달 게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0.88% 마이너스가 1.08% 마이너스로 0.2만큼 끄집어 내렸죠. 요 건이 다 5월달 게 아니고 다 4월달 거구나.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나왔는데 이거는 평균 단가입니다. 매매되는 단가를 평균 낸 거예요. 위에 거는 빨간색은 강남 3구, 파란색은 노도강, 그 다음에 초록색은 서울 전체입니다. 자 어제 오늘 여기 보실래요? 뚝 올라가 보세요. 어제 폭등하죠. 폭등. 어제 오늘 이게 송파구랑 관련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얘는 살짝 많이 빠졌던 게 올라가죠. 왜? 매입임대주택 4억짜리가 잔뜩 신고됐는데 이제 정상거래 5억짜리 15억짜리 애들이 거래되니까 얘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노도강은 평균 단가가 다시 떨어지죠. 자 이거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확대. 자 어제 오늘 이거 보세요. 얘가 팍 치솟았죠. 평균 단가가 23억이었는데 갑자기 26억으로 3억이 올라갔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리센츠 레이크 팰리스 이렇게 33, 4억 되는 게 한 2, 3억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3억이 30억이 됐어. 그러면 3억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가 23억짜리가 갑자기 30억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평균이 23억이었는데 30억짜리가 여러 건이 신고가 되니까 평균을 내니까 반평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종목이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어제 오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비싼 게 거래된 것도 있지만 매입 임대주택 3, 4억짜리가 잔뜩 월초에 신고돼갖고 얘가 9억까지 떨어졌어서 계속 9억 8천까지 올라갔죠. 이거 11억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 얘네들이 거래가 많이 될 거거든. 그 다음에 노원구도 어제 오늘 좀 떨어지죠. 그냥 정상적인 거. 자, 이번에는 145개 동별돼 있답니다. 이거 어제 거예요. 어제 오늘 보니까 잔잔하게 움직였죠. 여기 보시면 잠실동 빠지는 거 보이세요? 잠실동 글씨가 좀 여기 잠실동 빠졌죠. 잠실동이 빠졌잖아요. 이게 여기 빠진 겁니다. 어제 어느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1등부터 800등까지 줄을 세운 건데 이 앞에 상위권 애들은 전부 다 파란색이죠. 지금 3월 이후 2월 그러니까 2월 말을 100으로 놓고 3, 4, 5 계속 누적시키는 거예요. 많이 빠졌죠, 다들. 여기는 빨간색이 많죠. 즉 시가총액이 작은 뭐 도봉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서대문구라든지 이런 데는 오르고 있다니까. 여기가 서대문구 이런 데가 많어. 근데 강남권은 주로 여기 있다노. 여기네들이 빠진다고. 어제 여기도 갑자기 여기 보세요. 여기를 내가 확대했습니다. 막대기가 여기저기서 막 뿔뚝뿔뚝하죠. 꿈틀꿈틀하죠. 자, 이거 요 앞부분만 제가 캡처했습니다. 요렇게. 요거 합치면은 여기 5개니까 10, 20, 30, 40, 50, 한 55등까지예요. 55등까지. 이거 어저께 겁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어제 오늘. 잘 보세요. 잠실 리센츠가 3.5%만 했었는데 17.5%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일간 데이터라서 그래요. 아까는 월평균이잖아요. 월평균 말고 일간 데이터라면 이게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하루하루 거를 따지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반포 원베일리는요. 마이너스 3.8에서 마이너스 0.8로 확 올라갔죠. 원베일리가 폭등했다니까, 급반등했다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또 준 거. 레드펠도 10.6에서 9.2로 1%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여전히 마이너스 9%예요. 어제 오늘 바뀐 겁니다. 자, 이제 경기도입니다. 이거 어저께예요. 어제 오늘 보니까 분당, 화성, 영통이 좀 빠졌고 기흥이 많이 빠졌네. 과천도 빠지고 시흥도 빠지고. 근데 과천은 매일 볼 때마다 빠져. 이거 심각해요. 과천은요, 지난달에도 많이 빠졌는데 이번 달에도 많이 빠졌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도 많이 빠지죠. 왜? 얘가 많이 올라갔고 많이 패대기 치고 있다니까. 지금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고 많이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수원, 장안구도 많이 빠졌네. 자, 어제 오늘 보세요. 과천 보세요. 1.27에서 1.58로 떨어지죠. 어제 오늘.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월말이니까 이거 아까 본 거니까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어제 오늘. 리센츠 빠진 거. 어제 오늘.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기다리는 서울 전광판입니다. 전광판 시세판입니다. 자, 이거는 어저께의 서울 25개구랑 마지막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역별로 묶었어요. 색깔별로 이렇게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마영성광, 용산은 여기 들어가니까 마성광, 광강,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 이런데. 자, 어제 오늘. 자, 이렇게만 잘 모르죠. 저는 그 친절한 엘리엇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 요거를 잘라갖고요 확대를 해서 거예요. 확대. 자, 강남, 서초, 송파구, 용산 보세요. 특히 송파구 보세요. 송파구 어제 오늘 잘렸어. X축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떨어진 거라니까. 지금 얘가 연초란 말이야. 여기가 연초야. 연초에서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강남은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떨어지고 송파는 올랐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강남구는 미리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는데 얘는 빠졌다가 먼저 빠진 다음에 반등하다가 다시 빠진다고. 어제 오늘. 그런데 왜 언론에 이런 거 안 나오냐고. 왜 리센츠 빠지고 레이크페리스 빠지고 그런 거는 방송에 안 나오냐고. 아니, 뉴스에나 유튜브도 방송을 안 해. 맨날 동대문구가 신고가 나왔다느니. 안 되니까. 신고가 나온 거 맞아. 좀 있으면 나와. 어제 오늘. 자, 보세요. 이게 서초구 원베일리 오른 겁니다. 뚝 올랐죠. 어제 오늘 올랐잖아요. 올라. 서초구가요 가장 마지막에 빠져요. 과거에 보면은 서초구가 좀 점잖고 법원 근처에 있다고 뻗팅기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마성관광입니다. 어제 오늘 조금씩 등락이 있죠. 여러분들 그냥 어디가 오르고 내리고 특징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보세요. 어제 오늘. 자, 동작구, 영등포, 양천구, 어제 오늘. 양천구는 거래가 아예 없었나 보네. 자, 이번에는 서대문구입니다. 자, 여기서 좀 보세요. 서대문구가 연중 최고가예요 지금. 어제 오늘 더 올랐죠. 어제 오늘. 이게 오른 데 있다니까.
근데 종로구는 어제 오늘 빠지잖아요. 어제 오늘 은평구는 오르고 내리고 섞여 있네. 자, 이번에는 노도강역입니다. 어제 오늘. 자, 노원구는 반등하죠. 급락했다가 점점 그래도 회복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자, 그다음에 도봉구 어제 오늘. 아이고, 어제 오늘. 도봉구는 빠지죠. 도봉구는 빠집니다. 또 빠지죠. 그다음에 강북구는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성북구는 빠져. 중량구는 조금 빠져. 자, 동대문 어제 오늘 폭등하죠. 밖으로 벗어났어. 송파구는 밑창 깨고 내려가고 얘는 천장 깨고 올라간다니까. 어제 오늘.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의 등락을 따질 때 송파구를 더 중요시하나요? 동대문구를 중요시하나요? 세대수도 동대문구보다 송파구랑 노원구랑이 제일 많아요. 세대수가. 그리고 가격을 비교해보고 봤을 때 서울 아파트 전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비하 이거 아니에요. 9과목을 시험을 보는 25과목을 시험 보는데 송파구를 영어 점수라고 그러고 동대문구를 뭐라 그럴까? 교련은 아니고 하여튼 국민윤리라고 봅시다. 왜냐면 시가총액 비중을 따진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중치를 두잖아요. 근데 엄마 나 국민윤리 만점 맞았어. 막 근데 너 국영수는 영어 30점 떨어졌어. 그러면 얘는 등급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점수를 국민윤리 올라간 걸 쳐줘요. 그 영어 점수 폭락한 거를 더 중요시해요. 이런 거라니까요, 지수라는 게. 헬리오시티 5천만 원 떨어진 거랑 예를 들어서 뭐 강북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120세대 있는데 한 1억 5천이 올랐어.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오른 거예요, 내린 거예요? 폭락이라니까, 폭락. 헬리오는 9,000세대잖아요, 9,000세대. 9,000세대가 5천만 원 손해 본 거랑 150세대 있는 아파트가 2억 먹은 거랑 150세대가 2억 먹으면요, 150억, 300억 벌었네, 300억. 그런데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만세대라고 칩시다. 만세대가 5천만 원씩 손해 봤어. 그러면요, 얼마 손해 본 거예요? 5천원에다가 만을 곱하면 얼마 5천억인가? 아니 500억 5천억 정도 되겠네. 하여튼 몰라. 하여튼 5천억이네. 5천억 맞아요. 그러니까 300억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북구 덕분에 300억이 오른 거랑 둔촌 때문에 5천억이 떨어진 거랑 오세훈 서울시장이 볼 때는 서울 아파트 가치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그게 맞다니까. 아이 참. 그러니까 제가 동대문구 아무리 폭등해도 송파구가 폭락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울 아파트 전체로 봤을 때. 근데도 이런다. 야, 강남 50억, 30억, 100억 이런 거는 그 넘사벽이고 그러니까 뭐랄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10억, 5억, 8억 이런 게 오르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그거는 각자 개인의 입장이지만 서울 전체적인 어떤 그래서 시가총액을 따지는 거예요. 시가총액. 자, 금천구입니다. 어제 오늘. 금천구는 오늘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관악구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 구로구는 올랐네. 어제 오늘. 자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잘 보세요. 분명히 도봉구는 폭등을 했죠. 그런데 얘는 왜 계속 빠지고 있지? 오늘 뚝. 어제 오늘. 여기보다 갭으로 떨어졌잖아요. 어제 오늘. 서울 아파트는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언론에서는 동대문구 신고가 나왔다는 이 강북이 이 가격 그러면서 또는 이 가격에 못 팔지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약간 자극적인 제목을 써갖고 부동산 어떻게 올리려고 이게 건설사 카르텔에 껴있는 그 대주주의 건설사 중흥건설. 난 헤럴드가 중흥건설 대주주인 그걸 잘 몰랐네. 오늘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많죠? SBS 태양건설은 안다. 왜냐면 그건 알고 있었지. 어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동대문구 폭등에도 송파구 폭락은 좀 무서운 게 이런 것 때문이라고요. 어제 오늘 이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간 동향 지수 지금 몇십 주째 오른다고 그러죠. 이때 지금 3월달 이후로 지금 2달 넘게 빠지는데 계속 동향조선 오른대. 그래놓고 너는 왜 자꾸 빠진다고 그러냐고. 지금 주간 동향조선은
맨날 뉴스에서는 막 오른다고 난리 나고 막 도배를 하는데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막 YTN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너 엘리엇은 왜 빠진다고 그래?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나한테 묻지 말고 계약서한테 가서 물으라고. 계약서한테. 너 새끼야 너 오른데 왜 계약서를 이렇게 싸게 썼어? 너 리센치 왜 이렇게 싸게 팔았어? 레이크 팰리스 3억 떨어진 건 또 뭐야? 거기 가서 따지라니까. 자, 1번 계약서한테 따진다. 1번 2번 부동산원에서 이렇게 주인들이 불러주는 주둥이 효과로 만든 동향조사를 따른다. 2번 그나저나 엘리언님 지방운전 멀리 장거리 운전한다는데 안전운전 잘하시고 건강히 다녀오세요. 어제 오늘 올린 거 화요일까지는 이걸로 보면서 엘리언님을 그리워하겠습니다. 7번 자 우리 회원들은 노트북까지 가서 주식방송 하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보면 되는데 좀 원활하지가 않을 거예요. 노트북이라서 또 산속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 여자는 왜 날 산속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어. 이상하죠. 그것도 방갈로인데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싱글 침대야. 농담이 아니고요. 아니야 말을 잘못했어. 진담이 아니고 농담입니다. 건전한 집안일 때문에 다녀오는 거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화요일까지 편안하게 보내시고 제 영상 며칠 전 거라든지 오늘 거라든지 쭉 한번 보시면서 실거래가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오늘 자 3일 동안 어제 오늘을 반복하시기 바래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아. 폭탄 돌리기다. 대구에 가서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하우징 마켓이 티킹 밤이래요. 비즈니스 타임즈에 가서도 일본이 걸었던 길과 비슷한 길로 쳐내려가고 있다. 민간 신용이 피크 칠 때 206%였고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피크 치고서요. 꺾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나라만 가계와 기업이 둘 다 100% 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220%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이런 길을 겪을지 않을까. 일본은 91년이고요. 우리나라는 2021년이고 미국, 유럽은 2006년도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일어설 수 없는 27일 후에 내각이 결성되자마자 이런 걸 발표합니다. 1990년 3월 27일인데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627입니다. 날짜까지 똑같아요. 대출 총량 관리에 90년에 범죄와의 전쟁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일본에서 야쿠자와의 전쟁이 선포가 돼요. 야쿠자들이 일본의 부동산 법을 만드는데 야쿠자가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폭락할 때도 기여를 했어요. 폭력단 신법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고가 매입.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지세를 그때 처음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종토세를 배워갔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보유세. 부동산 잡는 데는 보유세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여기 보면 BIS 8% 기준 이겁니다. 위험 가중치 RWA라고 해가지고 그 BIS의 분모가 RWA예요. 부동산값 30% 하락 유도. 그래서 지금 버블을 지금 미리 터트리려는 거거든요. 1주택업계 가격 파괴 돌풍 40% 내려. 이게 지금의 LH라고 생각을 해요. 35년 전의 쌍봉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쌍봉과 상당히 비슷하. 그러면 우리가 6.27 대책 이후에 7개월 더 가면 고점이 몇 월 달이냐면 1월 달에 1월 달. 그러면 우리나라는 3월 달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날 트윗을 시작한 거예요. 3.27 대책 나오고 나서 주는데 10%, 6%, 3%, 0% 대출이 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회수도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3.27 대책 때 총량 규제 딱 하니까 대출이 15%, 10%, 5%, 4%, 빵. 6.27 대책 총량 규제 이후로 환갑률이 방향이 꺾여져 방향이. 그러니까 얘가 소장님 말씀처럼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부동산 대책은 3.27 융자 총량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6.27 대출 총량 관리예요. 단어만 살짝 바꾸고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 특히 다주택 투기 세력들 지조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토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라는 걸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7월 달에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공개년도 슬슬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은행을 압박한 수단이 BIS 8% 맞춰갖고 위험가중치 RWA가 25%라고 지금 아마 3, 4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일본의 30년 전에 BIS 8%랑 지금의 위험가중치 RWA 25%랑 LH 가격 파괴 열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7년부터 90년 10월까지 13년 5개월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3월 달에 의미 있는 하락이 오지 않겠나.